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요. 어떤 소식들을 외신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연말연초 비트코인 ETF 기대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런데 이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기사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랬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었던 요인이 있죠. 바로 현물 ETF 상품이 출시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된 탓일까요? 이러한 발표 직후에 결국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ETF 상품의 승인 직후에 49,000달러, 그러니까 한 개 코인당 49,00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요. 이러한 가격이 결국에는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확인해 본 결과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개 코인당 38,650달러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약 2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과연 이 비트코인의 바닥은 또다시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러한 ETF 상품의 출시를 생각해서 투자를 했던 최근의 사람들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ETF 가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텐데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ETF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유출액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6일 차에 5억 9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었고요. 6일간 누적으로 따지면 28억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선반영되었던 기대감이 지금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유출이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마지막에 반전기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4월부터 반감기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ETF 상품 출시와 더불어서 올해 가장 기대되었던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 뉴스였다 보니까 이게 오는 4월께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올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바닥이 어디쯤에서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음 지지선은 36,000달러 선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38,000달러 가량이니까 약 2,000달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이 바닥이 36,000달러 선에서 형성이 될지 또는 그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에 대한 의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이 38,000 선을 이 바닥으로 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과연 비트코인의 위기 어디까지 갈 것이고요.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크립토 시장의 반등이 언제쯤 이뤄질까에 대해서는 한번 현물 투자 및 이제 대체 투자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이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기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내놓은 애플의 신제품이죠. 이 고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기 판매량이 좋아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점차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이 내놓은 9년 만에 내놓은 신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애플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경고의 신호가 된다라는 것이 기사 제목인데요. 좀 의구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왜 실적이 좋은데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안 좋은 위기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반짝 판매로 끝이 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밍치라는 대만의 이 언론사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초기
초기의 예상과 달리 이 비전 프로에 대한 판매량이 생각보다 매우 많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거는요, 6에서 한 8만 대 가량이 판매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 사전 판매가 이루어진 숫자, 적게는 16만, 최대는 18만 대까지 판매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정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반짝 효과로 그칠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애플의 비전 프로는요, 내달 2일, 2월 2일부터 본격적인 진짜 판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된 것은요, 사전 예약 판매인데 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에 비해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계속 이어질 경우 시장에서는 애플의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잘 판매될 것이다, 판매됐다는 숫자가 집계됐다라는 이후로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MS에 뺏겼었던 시가총액 1위 자리도 애플이 되찾는데도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잠깐의 성과로 그칠 경우에는 시장에 더욱더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만큼 실망감도 클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애플의 비전 프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가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3,500,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요. 여기에다가 애플이 잘 자랑하고 있는 액세서리 판매까지 더해진다면 최소한 $4,000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된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판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초기에 관심이 있는 얼리 어답터들은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거에서는 한계가 올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만 대 가량이 판매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40만 대 가량이 판매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보다 이렇게 개선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요, 24년도 매출에 약 1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이 초반의 기세가 좋은 만큼 과연 그러한 판매고가 계속 연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봤을 때 정말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산업을 열게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비전 프로 초기 판매 호조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어서 또 애플 관련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게 지금 러시아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판매량이 저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빠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으로 뺏겼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러시아로부터 11억 루블의 가진금을 납부받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요.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79억 원 정도 됩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러시아가 이러한 가진금을 납부한 이유, 바로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애플의 반독점 이슈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소송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이러한 철퇴를 맞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요. 러시아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대형 이러한 가진금을 맞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가진금이 러시아의 전쟁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운다라는 것인데요. 애플 입장에서는 가진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러시아를 돕는 데 쓰이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에 인식이 생긴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애플이 납부한 벌금은요, 러시아 정부 예산으로 직접 전달된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플의 가진금은 결국에 러시아의 전쟁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현재 언론의 보도 자체가 애플에게 호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애플에게 부정적인 상황, 비전 프로에 대한 뉴스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추후 걱정이 더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애플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기사로는요, 애플과 관련해서 이 비전 프로와 러시아 과징금 이슈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국제유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가가 2% 상승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요즘에 홍해도 그렇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홍해 이슈로 인해서 유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과연 이 중동의 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요. 지금의 이슈 또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주목을 받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갔었던 전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국가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 학습 경험이 있는 상황인데, 다시 지금 유가를 끌어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갈등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22일 날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공습이 아니고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에너지 업체입니다. 노바텍 발트해 터미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폭격을 가하면서 이곳에 생산 설비를 마비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시설이요, 35만 배럴의 원유와 연료 등을 매일 수출한다라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이 파괴됨으로써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유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웠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 유가가 올라간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22일 마감 기준으로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죠,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WTI뿐만 아니라 브렌트 역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한 갈등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경우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가가 오르면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수죠, 바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이 추후 전 세계 경제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이슈가 과연 얼마나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요,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고조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